여러분 왜 아름다워지고 싶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를 오로지 하나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PNC 피부과 원장 김상덕입니다. 요즘 피부과나 소외과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어떤 가성비 시술이 이거다, 또는 비용은 이렇게 된다, 또는 시술 후 관리까지 다 세세하게 정보의 홍수에서 살고 있죠. 근데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주제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모든 시술을 왜 우리가 하는 겁니까? 바로 아름다워지고자 한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아름다워지고 싶죠? 아름다운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사실 우리가 마더 테레사처럼 아주 안빈낙도의 삶을 산다면 여기 널려있는 모든 유튜브 우리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건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워져야 할 이유를 잘 알아야 그거에 걸맞는 시술을 잘 찾아내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지만 저는 이 의학을 공부한 의과학자니까 정신 피부 미용학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워지려는 건 일단 본능이죠, 본능. 이것을 처음으로 정의한 자는 독일의 유명한 정신 분석자인 칼 융입니다. 칼 융이 등장하는 시대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이때 또 천재적인 정신의학자 하나가 먼저 나오죠. 바로 프로이드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법이 나오면서 근대 이제 의학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정신의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를 오로지 하나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섹스죠, 섹스. 근데 이제 동료이자 후배인 칼 융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본능은 또 무엇인가, 이 본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유명한 이론을 내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똑같은 하나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원형론 이론을 내죠. 여러 원형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움도 하나의 원형으로 봤습니다. 원형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모두 컴퓨터예요. 근데 컴퓨터 안에는 무조건 다 CPU라는 하드웨어가 들어가게 되죠. CPU가 없으면 컴퓨터가 연산을 못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CPU가 있는데 그걸 각각 원형으로 보고 그 CPU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죠. 그거는 그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만 실컷 까면 실컷 노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안에 구글링만 계속해서 이론만 보면 학자가 되는 거죠. 칼 융은 아름다워지려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아름다움은 사실 우수한 후손을 가지기 위한 하드웨어입니다. 내가 성적으로 매력이 있으면 유전적으로 우성인 배우자를 만나서 보다 우성인 후손들을 내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게 아름다움의 기능이죠. 우성인 후손들이 많다면 내가 나이 들어서 병약할 때 그 우성인 후손들이 저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럼 아름답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할까요? 여러 오감 중에 우리는 오로지 시각으로만 인지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 Love at the first sight. 사이트죠. 첫 냄새에 반해버렸다. 그러진 않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디를 먼저 봐야 할까요? 얼굴에 반하겠지, 엉덩이에 반하진 않겠죠. 물론 나이 들면 엉덩이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지할 때 먼저 얼굴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의 형태 보고, 이목구비 보고, 이목구비가 정상적인 인간인지 개인지 아닌지를 보고, 아,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이목구비의 분류를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우리가 내놓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미남, 미녀와 혼인을 하면 우수 인종인 자식들이 나오겠죠. 또 하나의 미용 파트에서의 인지를 대상은 바로 젊음일 것이고, 싱싱한 후손을 줄 배우자를 만나면 그 후손도 우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용 시술을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미화 시술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은 젊게 만들어주는 항노화 시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피부과 전문의라면은 환자의 얼굴 상태를 보고 잘 프로파일을 뽑아서
특정 시술을 했을 때 그 환자의 얼굴의 변화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바로 얼굴의 프로파일링을 잘하는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파일링은 타고난 미적 감각이 있기도 하지만 의사 파트에서는 경험만 한 스승이 또 없습니다. 이거 마치 땡시를 10번 받느냐 10만 번을 받냐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도 머리 안에 직관으로 남아있게 되죠. 따라서 경험 많은 의사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아울러 이제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손기술이 좋다면 환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기술에 맞춰 시술을 해내겠죠. 항노화 시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름을 바로 잡아주는, 주름은 늙은의 표상이죠. 보톡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목구비의 균형을 바꿔주는 필러 시술이 되겠습니다. 둘 다 굉장히 안전한 편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주변 몸은 다 한 번씩 보톡스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보톡스 필러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철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파일링이 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험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더 환자분에게 확실한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민간이 프로파일링을 할 때 어떻게 시각적인 교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이쁘게 보이게 한다든지 젊게 보이게 한다든지 하는 프로파일링의 또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2011년 세계 피부과학회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를 정신의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했던 강연을 기초로 해서 다시 복기해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